자, 이제 이론에 실제로 필요한 거 이번 세 번째. 무게중심. 자, 얘는 이름을 주는 G를 줍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그지? 네, 일로 와. 그전에 또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 531이라는 교재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라이트하게 빨리 단기간에 뭘 한번 쓱 정리하라고 나와 있는 교재라서 내용이 빠진 건 없지만 최대한 문제 수와 페이지 수를 줄여놓은 교재라서 그래. 자, 뭐냐면은 너희들이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삼각형에 이렇게 두 마리가 있어. 그 상태에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편, 이걸 대변이라고 합니다. 똥대변이 아니고 대면하다 할 때 대변이야.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거리가 서로 같다는 얘기라지, 그치? 이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하는 줄 아니? 중선이라고 그래. 이 용어는 몰라도 좋다가 아니야. 이 용어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 못해. 알았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향해서, 즉 대변을 반으로 자르려고 날린 선, 이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이 아니라면은 이 각도 반으로 나뉘진 않겠지 얘들아? 인정하니? 이때 요거리 서로 같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무슨 관계가 성립되냐면은 여기서도 중선이 필요해서 이걸 미리 얘기한 건데 중선만 가지고도 또 공식이 하나 존재하고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 증명 과정도 내신에서 자주 나온다. 요 길이를 선생님 지금부터 쓰는 건 길이야. 요 길이가 스몰 a, 요 길이가 스몰 b야. 요 길이를 스몰 c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겠니? c겠지? 요 중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요거를 d라고 보면은 a, b, c,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배의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이게 성립합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 이 얘기를 우리는 중선 정리 혹은 파푸스 정리라고 한다. 자, 앞으로도 선생님 이거 뭐 이용하죠? 파푸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건 알면 좋은 게 아니야. 실제로 교과서에 존재하는 공식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중선 정리 혹은 파푸스의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알았죠? 자, 반면에 이번에는 또 임의의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각이 몇 도라고 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이 각을 반으로 자르는 선을 날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각은 서로 어떻다고 지금 얘들아? 같을 거란 말이야. 이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면 각의 이등 여기 각을 반으로 자르면 이 변도 반으로 잘려 안 잘려? 이등변이나 정삼각형이 잘려 안 잘려? 잘리겠지만 임의의 삼각형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란 말이야 지금. 이해돼? 이때 요 선을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다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반으로 잘라주는 선, 무슨 선? 중선. 정말로 각을 반으로 잘라주는 선은 이름이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 이때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C면 요 길이는 D. 이번엔 요 길이는 측정 안 합니다. 이때 A, B, C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A 대 B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알았어? 내항과 외항을 곱해주면 A, D는 뭐가 돼? B, C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 A, D는 B, C이다 보니까 야, 앞으로 수업 시간에 내가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는 그 순간 야! 마주보는 애들끼리 곱하면 같을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알겠어? 이게 삼각형에서 성립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공식, 법칙, 원리 이런 거. 알겠어? 이거 증명은 다 뭘로 해요 선생님? 이거는 계산으로 증명을 해보면 금방 나오고요. 이거는 닮은비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굳이 거기까지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로 와봐. 무게중심은 일단 첫 번째 정의부터 가야 되겠지. 아까 외심의 정의는 뭐였어? 외점원의 중심.
그럼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면은 세 중선의 교점이야. 세 중선의 교점. 삼각형이니까 꼭점이 몇 개가 있겠니? 그러니까 중선도 몇 개를 날릴 수 있는 거야? 세 개를 날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두 개만 날려도 교점은 나오는데 세 개를 날리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 중선 날렸으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을 거고 이렇게도 한번 날려. 당연히 길이 같아 안 같아? 같을 거고. 마지막 이 아이는 그죠? 외동에 날릴까? 이렇게 날리면은 공교롭게도 요 셋이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면 어떡하죠? 만나요. 알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어? 그럼 G 관련된 성질은 이것저것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칠판에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만 써서 그 대표적인 성질에 의거하여 암기해야 될 공식을 유도해 볼 거야 지금부터.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세 꼭점을 A, B, C라고 했어 지금. 중선 몇 개 날렸니? 세 개 날렸지. 중선이라는 거는 한 꼭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절반을 향해서 날리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런 점을 하다못해 B하고 C의 무슨 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 중점. 아까 말했다. 그래서 이걸 잠깐 M이라고 놓을게. 그럼 중점도 사실 몇 개를 쓸 수 있니 우리가 지금?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일단 있으면 돼.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AG 대 GM은 2대 1이 성립됩니다. 2대 1. 그러면 선생님 요것 대 요거가 2대 1이면 요것도 2대 1, 요것도 2대 1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게중심 G의 좌표를 찾는 걸 지금부터 공식화 시켜볼 거야. 이해되니? 이제 일로 와봐. 얘들아, 근데 점의 좌표라는 건 늘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야. X 성분이 있고 뭐가 있겠니? Y가 있겠지. 원리가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선생님이 그냥 A점의 XY 좌표를 그냥 A라고만 쓸 거다 지금부터. 이해하겠니 지금? 알겠어? 그럼 잠깐만. 이런 성질에 의거하여 이거 덕분에 우리는 G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은 G는 누구하고 누구의 몇 대면 내분점? A와 M의 몇 대면? 2대1 내분점이라고 말해도 돼? 안 돼?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성질에 의거하여. 근데 M은 또 누구하고 누구의 무슨 점이야? 중점이 되는 거거든. 그럼 M의 좌표는 B하고 C를 냅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X, Y를 좀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자 결론. G는 A와 M의 몇 대면 내분점? 2대1 뭐가 되는 거야?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지금? 그럼 아까 우리 내분점 공식 한번 했거든. 뭐 싸대기 방향 이런 거, 그치? 그럼 A점의 좌표는 그냥 A라고 써놓게 내가 이렇게. 지금 M의 좌표는 뭐니? 지금 물론 M의 좌표는 얼마야? 2분의 B 플러스 C 아니겠어? 이들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자? 2대1로 내분하자. 여기 지금 보이니 다들? 내분은 더하기였어? 빼기였어? 더하기였거든. 그 2하고 1 더하니까 얼마니? 3분의 싸대기 방향 기억나요? 싸대기 방향. 자 이쪽부터 싸대기 치세요. 서로 냈다 곱하니까 2가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서 B 더하기 얼마만 남아? C만 남고. 이쪽 싸대기 치면 얼마 나오니까? A니까. 근데 이걸 냈다 뭐 하기로 했어 우리? 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깔끔하게 다시 써주면은 무게중심 G는 세 꼭지점인 A, B, C의 좌표를 냈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주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된다. 얼마나 간단하니? 정리됐어? 그런데 왜 이놈이 나오는지 유도를 못하는 거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합니다. 이것만 외운다고 다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간 과정을 모르면 낭패를 당할 문제들도 당연히 존재한단 말이다. 이해돼? 다 정리하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라고? 정의. 세 중선, 세라는 말을 꼭 해야 돼. 뭐? 세 중선들의 교점. 성질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점까지의 거리 비율이 무조건 몇 대 몇이 나온다? 2대 1.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을 써보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준 삼각형의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세 꼭지점을 냈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버리면? 3으로만 나눠버리면 된다. 이거 말고도 G에 관한 성질은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센 수학도 좀 참조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는데 센과 이거를 다 푼다고는 말 못해 선생님도 솔직히 짧은 기간 동안 아무리 시수를 늘려도. 그러니까 일단 요거 빨리 끝내는 위주로 해서 할 건데 요즘 센도 필요하니까 옆에 늘 두 권 다 들고 다녀. 알았어? 그래. 그럼 이제 어디 이제 문제 좀 보자. 좀 지울게. 그다음 요거 중선과 각의 이등분선 파푸스 정리 각의 이등 이건 무슨 공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한다 이거. 알았죠?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 선의 이름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거는 중선을 날려서 이 길이가 같은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 이런 식으로. 특히 얘들아 이 제곱에 집중해야 돼. 제곱이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들어있는 게 고등학교 때 많지가 않아. 나중에 배울 산술기야, 그 파푸스, 기타 등등 뭐 원방 많지가 않거든. 나중에 고3이 돼서도 제곱이 갑자기 여러 번 등장하면 이거 뭐야 파푸스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자, 일단 여기 천박하지만 결론만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 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주고서 무게중심 G는 커봐. 선생님은 아까 그냥 귀찮아서 XY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렸었지만 XY 잡혀 따로따로 더해가지고 얼마로 냅다 나눠라? 3으로 나눠라 이러면 된다. 근데 이제 얘는 간단하게 결론만 나와 있지만 유도도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해설 참조해서 어쨌든 유형이랑 유제 이 정도 풀어놔. 알았어? 대신 대표형은 쌤이 웬만하면 하나하나 다 풀어줄게. 대표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어려운 거 아니야. 쌤 B단계보다도 훨씬 쉬운 거야. 이거 굉장히 기초교재야. 굉장히 기초교재. 대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푸는 원리와 이론은 똑같아. 아니 재봉기가 이번에 뭐가 좀 잘못 세팅되어 있어서 좀 되게 두껍게 재봉이 돼서 아마 가운데서 안 될까 그치? 그래도 안 치워지게 잘 좀 보고 해라잉. 자, 점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지? 이 중에서 가장 긴 걸 갖다 구해라. 그럼 정말로 두 점 사이 거리를 막 구해봐야 돼, 안 구해봐야 돼? 구해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게 만약에 실제 학교 시험 하나 구해볼게. 5에서 A까지의 거리 얼마야? 1.5하고 1까지 거리니까 얼마니? 루트 얼마? 이거 제곱해서 얼마? 1, 4, 4, 16 얼마 나와? 17 나오겠죠. 1.5니까 지금 이해돼? BC, B하고 C다. 루트 얼마니? 빼서 제곱이니까 얼마? 5, 5 25,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얼마? 1, 루트 26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만 놓고 봐도 일단 5번이 1번보다 어때? 긴 거 아니겠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 학교 시험이면 어떡할래? 물론 이거 해봤자 금방 끝나는 거지만 이럴 때는 나라면 약간 모는 종이 쓸 것 같아. 점 4개를 좀 찍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제일 길 것 같은데 그럼 고기만 계산할 것 같아 내가 학생이. 그러니까 그럴 순간에 이제 우리가 모는 종이에다가 점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지 처음부터 무슨 뭐 문제 나올 때마다 모는 종이에다가 A점 찍고 B점 찍고 이거 되게 없어 보인단 말이야. 정말 충청도 사투리만 갖다가 짜치단 말이야. 알았어? 짜치다는 말 몰랐는데 은영이가 알려줬어. 은영쌤. 근데 짜치다고 하는 거야 승준아? 근데 니들은 젊은 세대라서 어린 세대라서 안 쓰나? 조금 써? 어른들은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럼 시야는 좀 더 많이 써? 너보다? 자 다음 2번. 자 이제 한번 해보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저거 위에 있다.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그 다음 이것도 하나 당구하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떤 상황을 니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잡고 그릴 거거든. 근데 그 그림은 모는 종이 위에다가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야.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대충 그려서 너희들한테 상황만 전달해야 될 때가 있고 정밀하게 그려서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걸 이용할 때가 있거든.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이렇게 할 거야. 여기 A란 점이 있고 여기 B란 점이 있어. 근데 이걸 갖고서 만약에 얘는 Y 얘는 X 좌표 얼마니? 아니 이거 X 좌표 물어보는데도 이거 대답이 오래 걸리면 나 수업 어떻게 나가냐. 앞으로 좀 참여하라니까.
자, 다시 이거 x좌표 얼마야? 마이 얘는 얼마야? 4니까 얘가 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고 y좌표 이 새끼 얼마야? 1 얘는 5니까 얘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거 안 지키겠다. 정말로 지켜야 되는 순간만 지키겠다. 알았니? 그럼 이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래. 이해됩니까 지금? 야 그럼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는 게 뭐야? 요 멘트 기억해야 돼. 혹시 형광펜 있으시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여기다 줄 쳐놓으시고 앞으로 저 멘트가 뭐를 뜻하는지 니들 받아들여야 돼 얘들아. 아직은 첫 단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직선 원 배우고 나면은 막판에 가면 얘들아 내신 준비할 때는 이 모든 게 뒤섞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 공식만 갖고 풀진 않아 우리가. 어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란 건 이거야. 둘을 먼저 연결을 해. 선분 AB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면 이 선분 AB의 수직이등 분선을 그어보는 거야 얘네가.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은 A와 B에 이르는 거리가 다들 어때? 같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서 이 거리 다 어떻게 했어? 당연히 같지 않겠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점 P라는 건 이게 다 P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P가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또다시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있었다라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이거 찾아라 이런 문제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은 니들하고 거리 공식을 갖고 내가 풀겠지만 직선까지 진도를 나가고 나면 이건 직선으로 풀 거고 그게 훨씬 빠르고 그게 출제 의도야 어차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푸는 법이 더 확장이 되고 그걸 원하셔 어차피 시험에서. 근데 내신뿐만 아니라 도형의 방식은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지금 니들한테 뭐 또 이거 이 직선 만들려면 중점 찾고 기울기 해보고 마이너스 1 이런 설명하기가 좀 약간 비효율적이니까 쌤이 지금은 2단원에 맞게끔 풀어줄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첫 번째 P를 빨리 형상화하시는 거야 이럴 때는. 얘들아 이 P는 어쨌든 A, B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 위에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거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지의 A, B가 아니고 A, B가 이거 위에 있다니까 A는 B 이런 관계가 성립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지. 그럼 A, B보다는 A, 뭐라고 쓸까? B 자리는? 이해됩니까 지금? 얘들아 우리 앞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인정을 하자. 아니 어떤 임의의 점인데 y는 하다못해 뭐 3x 더하기 1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래. 이걸 갖다 A, B라고 쓸 수는 없잖니. 이것까지 할 수는 없어. 이거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좌표 모르니까 A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y좌표 뭐라고 할래? 3a 플러스 이렇게 나와줘야지 y좌표. 이해되니? 다음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x좌표는 모르니까 쌤이 그냥 과감하게 t라고 놨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y좌표는 t 넣어서 y가 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불러. t제곱 t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물론 때에 따라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자가 A, B 두 종류일지언정 저게 깔끔해 보이는 A, B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문자 수가 뒤에가 좀 지저분해질지언정 문자를 그 종류 수를 줄여주는 게 이득이지 수학 공부라는 게. 알겠습니까? 그럼 점 P에 잡힌 이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맞지 않겠니 지금? 아니 왜요? 아니 점 P가 이거 위에도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2도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 설령 얘들아 지금 중학교 때 도형을 굉장히 등한시했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냥 아닥하고 따라 하는 거야. 수학 공부에 대해서 너무 엄밀하게 저 기초가 없으니까 거기부터 다시 해.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건 아니야.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나라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공부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아. 그건 불가능해. 그냥 아닥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버릇해야 돼. 맞았네. 조금 좀 재밌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머리가 빵 터지는 거야. 이게 그거였구나. 옛날에 공부하는 걸 이제서야 내가 수습을 했네. 한두 번 강의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 거. 알겠어? 특히 도형 들어오면 아마 심각할 거야. 지금 분명히 개인 편차가 심할 거야 지금. 중학교 때 도형을 특히 중2 때부터 1차 함수가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직선들이 굉장히 좀 그럴 거야. 자, P, UI, P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인정해? 두 번째 뭐 이용하면 되겠어? P로부터 A하고 B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대?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뭐 오늘 첫날이니까 AP 길이와 얼마, BP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P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다. 이거를 좀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들어와. P에서 A까지 거리 얼마? 근데 양쪽 다 분명히 루트가 이렇게 크게 쓰여 안 쓰여? 쓰이기 때문에 이따 양변 제곱할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루트는 제가 안 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들어와. P에서 A까지 거리 불러. 서로 빼서 제곱을 할 거잖니 얘들아. 그럼 이거에서 저거 빼는 쪽으로 가자. 불러.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서 1 뺄 거니까 얼마니? 됐습니까? 다음 P에서 B까지의 거리 불러. 제곱 여기서 5 빼니까 얼마? 여기서 5 빼야 되잖아 지금 너희는. 그치 얼마? 양변 무시하시고 양변에 A제곱 2개씩 들어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너 털고 나면 A가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니까 아마 점 하나 잘 구해지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는 내가 지금 뭐를 계산하고 있구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용도이긴 하지만 저렇게 러프하게 자꾸 그림을 그릴 겁니다. 선생님. 알겠어?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굵게 써놔. 페이지 위에다가 그려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자꾸 그려버릇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려버릇해. 그 그림이 설령 그릇된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려야 돼. 무조건 자꾸 그려버릇해. 그럼 이 문제도 A, B 1.5까지 있다. 근데 A, O, B가 직각이래. 그럼 뭐야? 선생님 이런 느낌인가 봐요. 누가 더 긴지 그것도 몰라. 말되니? 이런 상황이니까 누가 봐도 뭐 이용해서 스몰 A 값 찾아야 되겠어 우리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야 되겠지. 피타고라스. 이해되니? 근데 이것도 지금은 피타고라스지만 직선에 가시면은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런 거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나중에. 그게 뭐죠? 뭐 까먹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직선 갔을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들어와. 5의 길이부터 말해. 1.5. 1.5니까 여기 0,0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거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서로 얘들아 두 점 사이 거리까지 지금 그렇게 흐리멍텅한 눈빛 갖고 있으면 나 앞으로 손 못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빨리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의 루트 맞아 안 맞아? 맞지? 빨리 들어와. 5의 거리 얼마? 4, 5, 5 이해되니 지금? 다음 5b값 5b값 얼마니? 루트 얼마니? 25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제곱하면 25겠지. 어? 그다음 얼마니? A제곱 AB 쟤네 둘 사이 거리다. 빨리 말해다오. 얼마니? 9 더하기 5 마이너스 A의 제곱. 물론 A 빼기 5의 제곱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B다고랐으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자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거으면 되겠지 얘들아? 선생님 계산은 안 할 거야. 이거는 이거 제곱 얼마니? 이거 제곱 얼마니? 니들이 봐도 A제곱은 좀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서 스몰 A 값 하나만 나오는 1차 방정식에 불과하거든요. 됐어? 근데 나중에는 거기다 좀 메모해놔. 나중에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걸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나중에 이건 뭐죠 선생님? 직선. 얘들아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근데 서로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 그걸 이용하면 계산이 조금은 좀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알았어? 다음 네 번째.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자. 아이고 뭐 구하라는 소리 같아. 우리 보고 맞지? 오늘 배운 건데 외심. 아까 전에 외심 좀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사진 찍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외심 좀 생각해봐. 어이 이렇게 있는데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지, 그치? 그러면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가 P란 얘기고, 선생님 삼각형 만들란 얘기 없는데요? 그래 없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이랬더니 아니 엄마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세연이 네 방에 안 들어가? 이게 그건 뭐야? TV 아까워서 그래? 들어가 공부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니한테 외심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외심.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말 바꿔서 이게 지금 ABC라고 줬단 말이야. A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삼각형 ABC의 각 변에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기억나요? 아까 이게 다 무슨 삼각형들이니까? 이등변. 이등변 만나면 뭐 하라는 선생님 무조건?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수선의 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수선의 발들의 교점. 수선의 발이 된다.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알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원방에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 원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원주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있다. 원의 중심 구하세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표현이 더 다양해진다니까 이 축단어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찬찬히 정리가 안 되면 뒤에 가서는 수습 못해. 근데 이런 게 제일 심한 게 언제냐면 니들 2학년 2학기 파트야. 미적분. 거기는 그래. 첫 타임 놓치면은 니들한테는 뭐야? 니들한테 미적분이라고. 니들한테 그렇지. 니들한테 미적분이라고 하지. 1학기는 대수라고 하고, 그지? 이름도 그따로 바꿨나? 1학기 대수는 몰라도 2학기는 첫 타임 놓치면 2학기 통째로도 날아가는 거야. 통째로. 자, 맞다. 근데 계산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 하자. 이 점으로부터 셋까지의 거리가 다 어떻대? 같대지? 불러봐. PA부터 말해봐. 얘들아, 이런 기호를 써줘야 니들이 마음이 편한 건 알겠지만 선생님이 못돼 처먹어서 이런 거 안 쓰고 좀 풀고 싶다, 솔직히. 이 문장이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럼 둘 사이 거리가 다들 루트에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면서 니들 이번 시험 봤던 연립방 정식으로 문제는 바뀌는 거야. P에서 A까지 거리 들어와봐. 얼마? 불러. PA 얼마? 더하기 얼마? 그치? PB 얼마? 얼마? PC 얼마? 얘는 그래도 숫자 이쁘게 줬다. 말돼? 그럼 다들 이제 루트 같은 거는 무시하고 계산해도 돼, 안 돼? 다음 세 군데 전부 다 A제곱 B제곱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A제곱 B제곱 털고서 좀 불러줘봐. 생각해. 여기서부터 얼마? A제곱 B제곱 털고 얼마? 2A-8B 더하기 17. 아이 눈치껏 이놈 시키더라. 상수항 1하고 16에 이걸 뒤로 좀 빼줘야지. 맞아. 가운데 녀석도 A제곱 B제곱 털면 얼마니? 맞니? 마지막 녀석도 A제곱 B제곱 털면 어떻게 되니? 스몰 AB에 대한 연립 방식. 우리 이번 시험에 하던 거 이렇게 한번 연립하시고 이렇게 한번 연립하시면 AB에 관한 식 몇 개 나와? 연립 방정식 푸는 거야. 연립 방정식. 이해돼? 선생님 근데 뒤로 가면 좀 더 편한 방법이 더 있나요? 네, 있지요. 원방 배우고 나면 좀 조금은 좀 더 세련돼 보이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지금 거의 같은 얘기지만. 알겠어?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고 계산은 안 할 거야. 해설지 이따 쌤이 수업 끝나고 강의 정리해서 톡방에 올려줄 때 해설지도 같이 올려줄게. 자, 5번. 그 다음에 무조건 뭐 해라? 그려라. 그걸 좀 기억해줘. 가끔 니들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트레이닝도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셔야 돼. 니들이 선생님 이걸 제가 그려봤거든요. 승준아 이건 안 그려도 돼. 저는 이게 구별이 안 가요. 그럼 무조건 일단 그리려고 하는 건 좋은 자세다.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 무조건 자꾸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단 그때 모는 종이처럼 하지는 말자. 좀 없어 보인다. 물론 가끔 또 선생님이 야 세연아 이거는 모는 종이에다 그리는 거야. 어떨 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고생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뭐예요? 1번 뭐부터 할까? 그려라. 얘들아 당분간은 선생님이 만약에 뭐부터 하려고 했을 때 그려요라고 말하면 일단 한 70%는 통과될 거야 아마. 알겠어? 첫 번째 뭐 하자 그냥? 그리자. 이때 그리는데 오는 종이 좀 제발 하지 말란 얘기야. 적당히 그냥 이게 마음대로 할까 해서 마음대로 해. 점 4개잖아. 그 다음에 사각형 ABCD 있잖니 얘들아. 그치? 그럼 자 A, B, C, D 이런 짓만 안 하면 돼.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4개의 점으로 사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A, B, C 이렇게 돌려. 이때 두 대각선 AC와 BD의 중점을 각각 뭐라고 하래? 아니 뭐좀 숨쉬면 대답을 해 이놈의 새끼들아. AC의 중점이 뭐래? P. 이게 그치? 그 다음에 BD의 중점은 뭐야? Q. 이해돼?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요네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P하고 Q를 좀 찾으면 되겠다. 중점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우리? 더해서 냅다 얼마로 나누자? 2로 나누자 했던 거 기억나지요? 예. 너무 쉬우니까 재미없지? 그럼 P 좌표부터 말해줄래 얘들아? A하고 C 냅다 더해서 아예 그냥 2로 나눠서 쓰면서 말해다. 얼마니? 1,1이잖아. 속도 좀 올려봐. 자, AC 더해 빨리. 더하면 얼마야? 2로 나누니까 1이잖아. 더하면 얼마야? 2 또 2로 나누니까 속도 좀 올려 다오 제발 좀. Q 좌표 말해봐. BD다 빨리 불러. 얼마? 마일 컴마 마 2 정도 되지 않겠어요? BD니까 이번에 둘 사이의 거리 정도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빼서 제곱 루트. 알겠지? 무슨 정리를 빠르게 쓰고 있는 것 뿐이야? 피타고라스. 알았지? 아유 소뱅이들. 자 6번에다 또 써놓으셔야지. 암기.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에다 형광펜 치시고 암기. 자 뭐냐면은 평행사변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평사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이다잉.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니? 두 쌍이 평행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마주보는 애들 두 쌍이, 두 세트가. 인정하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 결론만 만들어 주시고 그거에 수업하실 거예요. 네. 그럴 건데요. 매번 평사 나올 때마다 평세 그려서 성질 설명해 주는 거 저 그렇게 친절한 놈은 아닙니다. 알겠어? 대각선 그어봐. 얘들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 점은 A하고 C의 중점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B하고 D의 중점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즉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4개가 똑같지 않겠지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점을 잠깐 선생님 P라고 냅두면 대각선의 교점을 잘 들어. 평행사변형은 하나의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멘트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어쨌든 P의 좌표를 구해라고 하면 너희들 A하고 C의 무슨 점? A하고 C의 무슨 점? 중점이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겠다 그치? 근데 P의 좌표를 BD 갖고 가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잘 봐. 어차피 이건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기 때문에 A랑 C 더한 게 B랑 D 더한 거랑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아예 그냥 외울 거야 앞으로 니들하고 나하고 사이. 이해됩니까? 정리됐어? 저런 거 나올 때마다 그림 그리고 자 A가 얼마니? 마이너스 2,4요. B는 얼마니? 이렇게 안 풀 거야 나.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 니들도. 물론 평사를 직접 그려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때도 있겠지. 그땐 그리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주고서 스몰 a, b 찾으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앞으로 이 성질만 쓸 거야 니들하고 나. 이건 니들 성적이 몇 점인가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성의의 문제야. 선생님이 맞다 외우라고 했던 그거다. 이렇게 다가와 주셔야지. 알았어. 자 누구랑 누구 더한 거? 누구랑 누구 더한 거? D 더하면 서로 어떻다? 물론 이 모든 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이미지로 남아있으면 좋겠고 멘트로서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라 그랬어. 평행사변형은 하나의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뭐 한다? 2등분 시킨다. 하나의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잘라준단 말이다. 반으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자르고 내가 너를 자르고 서로. 알겠습니까? 그럼 자 답 내자. A랑 C 더해. 얼마야? 이해되니 지금? A랑 C를 X끼리 Y끼리 더해서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란 얘기야. B하고 D 더해. 얼마야?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아이고 A는 3이구나. 아이고 B는 마 2구나. 끝! 난 이러고 끝낼 거야.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평행사 변형에 대한 이런 성질은 기억해야 돼. 근데 얘들아, 충청북도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뭘 배웠어. 그럼 청주 사람들도 그런 거고 뭐 옆에 진천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평행사 변형 안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이 성질에서 적용이 돼 안 돼? 되지.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도형의 그 포함 관계를 좀 한번 따져봐야 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뭐 금천동 이렇게 좀 들어오듯이. 어? 아직까지 선생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게 익숙한데, 자 제일 큰 사각형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안에 1차적으로 뭐야? 사다리. 왜? 사다리꼴은 몇 쌍만 평행하면 돼? 한 쌍만 평행하면 돼. 이해되니? 알겠지? 그럼 사다리꼴 안에 뭐가 있을까? 이제? 평사가 있겠지. 평사. 되지 않니 얘들아? 사다리꼴 안에 한 쌍이 아니고 이제 몇 쌍이 평행하잖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지. 평행사변형 안에 뭐가 있어? 마름모와 직사각형이 있는데 걔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마름모, 이 마름모, 이게 뭐야? 직사각형. 그들의 이 겹치는 부분.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대망의 제일 이쁜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우리 좀 전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랍시고 마주보는 애들끼리 좌표를 더하면 냅다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며. 그럼 그런 얘기를 앞으로 직사각형이나 마름모나 정사각형이 문제 안에 소재로 쓰여도 선생님이 써먹으려면 써먹을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포함 관계라고 해야 될까? 뭐 분석해 놓은 거니? 요 정도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지. 마름모는 뭐였니 얘들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 그랬지. 그렇지?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모르겠네. 선생님은 솔직히 이건 이제 초딩인지 초딩 얘기잖아 사실. 기억을 안 나는데 직사각형에 일단 뭐 90도가 네 마리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승준이 말도 일리가 있네. 직사각형이 대각선 길이가 서로 어때? 같으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그건 모르겠어.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책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 어쨌든 앞으로 평사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알았어? 마주보는 것들의 좌표의 합은 얼마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또는 하나의 대각선이 상대방 대각선을 뭐 한다고? 2등분. 그래서 이 중점을 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건 공식도 아니지 정리해 놓은 거지. 좀 시간을 절약하자. 됐습니까? 됐다고 말해줘. 두 개만 더 들으면 돼. 답은요. 니들이 답 다르나. 아이고 7번 얘들아 거기다가 선분에다가 별표 치고 선분이니까 내분이고 저게 직선이었으면 외분까지도 확장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 잠깐 볼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냈다고 오늘까지 숙제 아닙니다. 내일 또 센 수학 크게 왕창 내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끝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솔직히. 어제 끝났나 바로 금천하고 청소가? 미안해. 니네 끝난 지 좀 됐잖아. 그래봤자 이틀밖에 더 안 놀았나? 무슨 너는 이렇게 목요일날 친구들하고 놀다가 나랑 마주쳤잖아. 쟤들은 어제 끝났대잖아 어제. 딱 24시간 전에 시험 끝났겠네, 그지? 그지 진짜나?
근데 학원에 또 끌려와 있더니 일로 와. 미안해. 자 대신 빡세게 안 나가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얘들아 선분이라는 거는 딱 끝이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 위에 C가 있는데 이거 위에 어딘가에 C가 있대. 근데 A씨 길이는 B씨 길이의 몇 배래? 2배가 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몇 등분 해야 되냐면 3등분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요쯤에 누가 있어야? C가 있어야 BC는 한 칸이요 AC는 몇 칸이니까?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C는 A하고 B의 몇 대 몇? 2대1 무슨 점? 내분점 찾아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A하고 B는 좌표를 줬으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A하고 A가 얼마예요 좌표상? A 6,7 B가 얼마니? 3, 이들의 몇 대 몇 내분점을 찾아라. 2대1 내분점을 찾아라. 그럼 이 문제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돼?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얘들아 선분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직선 AB라고 바뀌지 않니? 그럼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이때는 직선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연결한 직선이 이게 있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좀 전에 얘처럼 여기를 3등분해서 요 자리 즉 얘처럼 내분점을 찾아도 돼. 근데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이번엔 뭐냐면은 이쯤에 C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잘 안 보인다. 여기 A 여기 있잖아. 요쯤에 C가 있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C에서 B까지의 거리는 한 칸이지 긴 걸로. C에서 A까지는 몇 칸이니? 2칸이니까 저 관계가 또 성립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BC 길이의 2배, BC 길이의 2배 한 게 AC가 되다가 성립이 돼야 하는데. 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번엔 C가 내분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외분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때는 A하고 B에 A까지가 2칸이고 B까지가 한 칸이지 얘들아. 몇 대 몇? 2대1 뭐가 되는 거야? 외분점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내신 준비할 때 보면요 막 선분인지 직선인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네,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더 얍삽한 거는 학교에서 선분이라는 글자 거의 안 써주셔. 선생님들 타이피칭 귀찮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시죠. 저렇게 붙여주는 순간 저건 선분의 AB입니다. 직선 AB 아니에요 무조건. 이해되니? 이거 자체가 얘들아 국제 표준이야. 이거는 뭐야? 선분의 AB 길이를 뜻하는 표현이야. 알겠어? 근데 이거는 뭐 당장 뭐 시험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시험 어제 끝난 애들한테 그냥 아 이게 하나하나 조심할 게 많구나. 오늘도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뒤로 진행해서 직선 원 더 많은 걸 배울수록 풀이는 더 다양해지겠구나. 그런 생각 좀 해야 되고. 알았냐? 네, 마지막 문제. 봐봐. 8번. 아 이거 쉽다. 쉽다, 그치? 뭐부터 할래? 그 말하면 거의 통과를 했잖아. 그리래니까 그린다고 말하면 얼추 통과라니까 얼추 삼각형을 모르잖아. 아까 대충 그려. 이거 대충 A, B, C라고 놔. A 좌표는 줬는데 B, C의 중점을 줬어. 여기 M이라고. 알겠니? 근데 A, B, C의 무게중심 찾으래. 아이고 원래 A, B, C의 무게중심은 3개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 아까. 근데 BC는 안 주고 BC에 중점을 줬으니까 원칙에 의거하여 A에서 무슨 선을 날리고? 중선을 날려서 A하고 M의 몇 대 몇 짜리? 2대1 내분점 자리라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이해돼요? 자, 첫 타임입니다. 지금 지우야 뭐 시험 끝나고 이걸 보겠지만 수민이라든가 수민이도 그렇고 혹시 지금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일 아침에 좀 강의 한번 다시 빠르게 안 풀어도 좀 이제 듣고라도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일 센서하고 문제 좀 몇 개 좀 더 할 때 쫓아올 수 있을 것이야. 첫 타임부터 밀리면은 점 안 되면 직선 안 되고요. 점하고 직선 안 되면 원 안 되고 그럼 일단 앞단은 다 무너져. 아 그럼 두 번째 집합 명제부터 똑바로 할 거 아니야. 집합 명제에서도 점들의 집합해가지고 직선하고 원을 또 써먹어. 함수 가면 당연한 거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만약에 오늘 했던 내용들이 좀 까리까리하면은 복습하라고는 안 해. 오늘 가서 놀아도 돼. 그런데 적어도 내일 수업 참여하기 전에 다만 빠르게 2배속이라도 해서 오늘 했던 얘기들
쭉 틀어서 이렇게 듣고라도 다시 수업에 참여해줘야 돼. 그래야 내일 수업이 유의미할 거야. 알겠어? 여기 몇 대 몇이라 그랬어? 근데 A 좌표는 줬고 M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얘네들 둘의 몇 대면 내분점 찾죠? 내분이니까 더할래 뺄래? 어느 방향부터? 싸대기 방향부터. 그런 거 연습하고 오시면 되네. 연습은 다음에 하고 이해하고 오시면 돼. 알았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고생들 했어. 시험 끝나고. 성준하고 좀 꺼줘.